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텐인텐이라는 카페의 주인장이십니다. 박범영, 어떻게 제가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주인장님이라고 주인장. 주인장. 카페 지기가 공식 명칭인데 저는 예. 주인장이라고 주모처럼 뭐 약간 편안하게. 네, 예, 대한민국 제1의 재테크 카페 텐인텐의 카페 주인장 되시는 박범영 주인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사실 이제 재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이트들을 보는데, 회원수가 8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쵸.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쵸. 큰 예, 가장 큽니다. 카페라고. 예.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지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 200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8년 넘었죠. 아,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예. 그 오랜 시간을 이제 계속 같은 일을 해오시고 계시는 그렇죠. 건데, 예. 이 카페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는 이제 나이부터 얘기하면은 71년생이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나이에 무슨 동안이신데. 왜 그 얘기하냐면 71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그러니까 103만 명 태어났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살아 있을 거고. 저희가 또 IMF 세대고 약간 그래서 그렇죠. 저는 회사 입사해서 LG에 입사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에 이제 내가 회사 노예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깨우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는 동참이 별로 없어서 카페에서 그때 카페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 저는 이제 10년 내에 은퇴하겠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스템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상 나의 시스템 만들어 가야지 자유가 주어지고 남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종속이니까는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회사에 있을까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대학까지만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뭐 부자빠 가난아빠처럼 부의 원리나 자본에 대한 거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시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한 거는 미국이 이제 뭐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기축통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카페 만들고자 2001년 6월 1일에 만들어서 지금은 80만 명이 된 거죠. 씨앗을 뿌려서. 그러게요. 이게 참 한 가지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게 정말 끈기 있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참 별의별 일이 많이 맞습니다. 생기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이게 텐인텐이 10년 내 10억 모으자. 이게 개인적인 목표였죠, 솔직히. 맞벌이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그래서 외벌이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미혼은 안 되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행한다 이제 파이어족의 원조죠. 지금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극단적 절약과 10년에 은퇴하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희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개념을 출발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0년 내 10억을 만들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성하셨나요? 그렇죠. 2009년도에 그럼 2001년도에 만들어서 그럼 땡겼네. 10년도 안 걸렸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는 2001년 만들었지만은 제가 결혼한 게 99년이거든요. 네. 입사를 98년에 했고.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98년에 깨우쳤고 이제 결혼하면서 더 가장이 되니까는 이게 어쨌든 내 식솔들이라고 하죠. 이걸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꼭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딱 99년에 결혼해서 2009년이니까 딱 10년 돼 만에. 그럼 어떻게 그 부인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셨던 건가요? 예, 저희 와이프는 이제 교사고 교사시고. 뭐 그래서 했는데 이제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간절하지만은 와이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안정적인. 왜 그러면 절약을 해야 되고 아까 이번 파이어족처럼 어쨌든 자본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절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빌리던가 제가 모으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남의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레버러지 효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건 알지만은 기본적 겸손하게는 일단 자기부터 출발하자가 카페의 모토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70% 저축. 그러면 지금 뭐 그 70% 저축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에피소드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차비 플러스 점심값이.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를 잡으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7년 동안 이제
뭐 아는 사람 그랬잖아요. 차비만 해도 5, 6만 원이고 점심값만 해도 4천 원만 해도 25일 다녔으니까 그렇죠. 1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니다 보니까 회사 다니다 보니까는 카드 사니까 이제 법인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빨라야죠 이제. 그게 남의 돈 쓰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팀장님이나 이제 파트장이 두 사람이 제가 약속을 안 잡으면은 결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인 카드라고 해서 잡무식 때처럼 팀에 네. 쓰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한 6, 7년은 약속을 거의 안 잡았죠, 점심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짠돌이. 뒷담화가 듣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피해를 안 주지만은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이제 약간 못이 나는 거 있잖아요. 티가 난다 하면은 싫어하지만은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게 말이 쉽지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사회생활 하면서 그쵸, 맞습니다. 뭐 직장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딱 정말 그때는 아마 30대셨겠죠. 예, 그쵸. 예, 30대 남자가 초반, 예, 초반 예, 완전. 딱 10만 원 가지고 예, 맞습니다. 차비와 예. 점심값까지 한다는 예, 게 그쵸. 그건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서 뭐 욕을 하더라도 예. 뒷담화를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통장을 보면서 위안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그게 뭐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 쇼생크 탈출은 제 인생 영화인데 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조그만 망치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비유가 이 감옥이라는 데가 지금 자본주의에 우리가 취업해서 살려고 하는 이 노예 생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유가 꿈꾸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쳇바퀴 안에서 나가고 싶지만 그냥 익숙해지죠. 근데 그 주인공만 유일하게 20년 계획을 세우죠. 한 줌 한 줌. 왜 그래? 목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한 번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죠. 그게 바탕돼야지 가능한 거고 그냥 돈을 벌겠다고 하면은 쉽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생 철학에 대해서 기반이 없이 극단 절약을 하다 보면은 흔들리죠. 왜 이렇게 사는지. 그렇죠. 왜냐면 요새 또 욜로족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인생을 현재 즐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유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주변에서 친구들 뭐 여행 가서 뭐 오고 예, 뭐 인스타나 그렇죠. 뭐 예, 이런데 그렇죠. 페북이나 이런데 막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거 사진 올라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존감이 좋아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스파크 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아는 재테크에 성공한 애들은 대부분 저를 이제 좀 피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는 형님하고 했다가 하지만 지금 돈을 벌면 대부분 차가 2억짜리, 3억짜리 바뀌어요. 부동산이든지. 그렇죠. 왜 돈을 이제 쉽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저를 불편해. 왜 조 형님이 자기를 끌어주고 더 여유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은 저는 목표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또 네, 더 높은 목표가 왜 있으니까. 그러냐면 아니, 자유가 그게 남을 보여주는 시각이 아니라 인스타 그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긴 뭐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 예. 조니 대표님이 부자가 되려고 해야지 왜 자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냐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심리학도 많이 공부해 보면은 결국 결핍에 대한 성공하는 모티베이션 중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제일 돈을 잘 벌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치열하고 전쟁도 잘하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결국은 자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추앙을 받지 위대해지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거는 위대한 거보다는 이렇게 쇼생크 탈출처럼 그 해병이 나오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 꿈은 뭐예요? 멋진 지구여행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초대받은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자유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네 가지가 이제 생존과 번식은 동물의 미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동물의 미션 생각하는 거 결혼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옛날에 끝냈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자유에 있는 길. 뒤에 좀 약간 추상적인데 네. 어떻게 그 사랑과 자유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자유는 이런 거죠. 내년에 뉴욕 이제 한 달 살기. 그런 거는 이제 와이프로부터 허락을 좀 받았죠.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가장으로서 애가 20살 17 되니까는 옛날에는 10만 원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약간 그렇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눈치도 보고 집에 나의 이 나이 먹으니까 또 이제 외롭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건데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가정도 잘 책임지고 이게 사랑이 가정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밸런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제가 봐서 스파크 타워 해야지만은 그런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살면서 그렇죠. 쓰면서 네.
뭐 하여튼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풀어나가도록 그쵸. 하고요. 어쨌든 이런 목표를 처음에 네. 어쨌든 10억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부인하고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예,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아니라 어떤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이뤄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표현하면 와이프는 그런 거에 이제 희생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 모드라고 그러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절약을 해야 되느냐? 나도 벌고 너도 버는데 그렇죠.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깨우쳤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어쨌든 사랑을 모르더라도 내 자식처럼. 근데 상대방은 또 권력에 보면 저는 또 넘버 4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예, 다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더 절약하고 제가 더 살림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어쨌든 충실하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보통 어쨌건 이제 그 부부의 어떤 그 맞벌이한 금액을 이제 저금을 하고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소비는 딱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장 의견이 그 차이가 났던 게 어떤 부분에 대한 소비였어요? 결론적인 얘기는 초창기는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쓴 돈은 지금 보면은 교육비예요. 한 그쵸. 4, 5억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살다 보면은 와이프는 어쨌든 저는 또 그런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서울대 이런 거 저도 이제 서강대 나왔지만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옛날은 이해됩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와이프도 그 나이 때니까 결핍이 있다 보니까 자기 학벌에 대해서 애들은 스카이 가야 된다 이러면서 영어 학원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런 부분 초창기에는 이제 병설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안 들었는데 이제 선행학습 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다 쓰고서도 지금 우리 큰 딸은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매달 또 300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별로 안 쓰지만은 그런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해주고 싶어요. 와이프의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될 수가 없으니까는 이걸 못하면 이 사람은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 그 부인하고 어떤 의견 합치가 돼서 함께 하지는 못한 거네요. 그쵸. 부인은 그냥 부인대로 길이죠. 하고 네. 그 우리 저 주인장만 네. 그 해고.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꿈을 이뤄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결국. 그리고 은퇴는 또 저만 했잖아요. 또. 그 그러네. 와이프는 계속 학교 다니고 있어요. 63세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긴 그 사람마다 다 틀릴 예,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일하는 데서 즐거움을 네, 얻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게 또 저는 이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사랑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서로. 예. 대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아끼고. 그게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 사랑해야지 희생하더라도 회사에 희생하는 거는 노예잖아요. 네.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가족한테 희생하는 거는 내가 사랑한 부인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깨우친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참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그 경제적 자유인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얘기하는 건 시간이죠. 왜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암만 행복하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회사는 또 저는 출퇴근이 보통 3시간, 4시간이었어요. 가장 멀리. 와이프는 가까이. 네. 그 아침마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사원 대리급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출퇴근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었죠. 거의. 가장 좋은 건 이제 경제적 자유인 데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시간을 원래 전 아침형 인간당인데 이제 새벽에 자고 4시에 잡니다. 그 야행성. 네, 그리고 10시에 일어나고 그게 에너지가 좋아.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 가지고 아까 자기 관리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관계, 좋은 인간 관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가정 관리, 와이프하고 대화, 살림도 다 하고 뭐 이러면서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면서 감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요즘 결론 그래요.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시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간이 주어지면은 현명해지면은 그 시간을 에너지를 채울 거고 그러면 균형을 잘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행복도는 얼굴도 옛날 사진보다 훨씬 좋아졌죠. 회사 다닐 때보다. 그 어쨌든 9년 만에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성공한 요인은 뭘까요? 그게 아까 있지만 이제 그러면서 절약을 하고 주식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동산 올라가고 절약은 계속하니까 1년에 3, 4천씩 모으고 주식도 하다가 이제 보면 그게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 네. 많이 했는데 8억까지 평가 자산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가를 사게 됐고 상가에 300 나오고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거 200 되니까 한 500 정도 되니까는 내가 원래 10억 정도 자산은 됐고 부동산 네. 지금은 다시 떨어졌지만 그 아파트는 이제 그러죠. 과정은 이제 그러고 그때 보니까 이제 와이프 생각에 자산은 내 목표했던 자산 됐고 시스템도 내가 원래 했던 거 한 500 정도 됐으면 계속 했는데 매달 나오니까. 회사 나오는 것만큼 이제 나오는데 그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했죠. 제 목표대로 이제 10년 10억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동의를 안 하죠. 더 벌어. 애들도 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5년만 더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약자니까 이제 5년은 그래. 어차피 합의가 와이프는 이제 그런 얘기죠. 10년 10억 모은다고 그랬지 언제 10년 10억 모아서 은퇴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나는 이 뉘앙스가 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5년 더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합병돼가지고 1년 만에 1년 더 다녔는데 명예퇴직을 시작하는데 3년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바로 5년 근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안 돼. 그래, 노는 거가 싫은 거죠. 그렇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빈둥빈둥 놀러 다니고 싫은 맞습니다.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수잖아요. 네. 뭐가 없잖아요. 그게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30대 후반에 애 아빠인데 어디 가면은 자기는 교사 뭐 나름대로 있는데 남편 뭐 하세요 하면은 이런 것도 사회적 가치. 그렇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그걸 본질을 또 캐치하니까 그러면은 그럼 내가 대학원 가서 교수 되겠다. 그리고 약간 반 진심 반 저거지만은 이제 지금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특강도 하니까 교양 강좌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학사밖에 없는데 석사 되고 박사까지 밟아서 이렇게 재테크 관련해서 강의를 하겠다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고 명예도 있고 시간 강사하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남편이 뭐 하냐 물어보면 대학에서 애들 가르쳐야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학벌이 높아졌어요. 석사까지. 그래도 뭐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퇴는 했으니까. 근데 그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쭉 뭐 정말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써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위기보다는 신념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비쌀 거예요. 이제 절약이면 자기 흔들림. 왜 그러면 저는 또 카페 주인장이었어요. 우리나라 2001년도 만들었지만 2003년도부터가 이제 10억 열풍이라 해서 삼성경제연구소 10대 트렌드. 지금 보면 비트코인 열풍하고 비슷한 거죠. 그걸 원조가 되니까 이 카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 뉴스, 뭐 잡지에 다 나왔죠. 네. 그리고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은 틴텐 주인장이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맞벌이고 10년 10억을 만들겠다고 카페를 이런 거지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재테크 책 보면 저거 비싼 나이에 10억 벌었던 애들 책도 쓰고 막 부동산 가지고 재건축 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원칙대로 절약하고 주식도 공부하고 부동산도 아파트 했지만 별로 재미도 못 보고 이제 이런 거죠. 가장 큰 힘이 있는데 자부감은 큰데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 뭐 경매한 애들 뭐 이렇게 알을 뭐 벌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가는 거. 그게 가장 소신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지만 또 그게 가장 잘한 길이라 생각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나는 큰 돈을 벌겠다. 목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겠다. 이거였던 거네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점이에요. 목표를 제발 남도부라 해서 자존감 없는 애들이 돈 벌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벌려오는 게 말고 이렇게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평균 노동 수입이 500만 원인데 300, 400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 그리고 나의 자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런 목표를 잡고 가면은 이 일반 보편적인 재테크라고 그러죠. 저 전 세계 이제 피케테가 있겠지만 자본 수익률 5%잖아요. 네. 투자했으면 10% 정도. 이 정도 수익에서 자기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대박, 뭐 갭 투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부동산에 다 가 있죠.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현재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자 이 방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걔들한테 물어봐요. 많이 찾아와요. 그 다음 길에 가면 한 50억 되고 오면 저를 찾아와요 또. 그래 내가 지금 너는 그렇게 지금 강남 살고 똘똘한 채 얘기하지만은 너는 지금 이런 사회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성공했듯이 네가 5살 10살한테 똑같이 똘똘한 채 강남 얘기할 거냐?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사회는 나쁜 사회다. 노동을 무시하고 난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항상. 그래 너는 그렇게 그걸 자랑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지고 네가 공부해서 5% 10% 이런 거는 워런버핏 투자해서 저평가된 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돈을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한 방법을 찾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인생을 나는 여유 있게 살겠다. 그렇죠, 이거니까. 예. 아, 저도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카페의 그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게 저는 그 경제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라는 거는 이코노미 프리가 이제 돈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그럴 유잖아요. 억압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자, 80만 명의 그 카페 회원들이 이제 전부 어쨌든 목표는 자기들도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자 이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걸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막 도와주는 일을 해왔어요. 하면서 왜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저하고 비슷하게 보면 제가 이제 주식도 이제 잘하는 친구, 뭐 부동산이라고 다 비슷하게 보면 이제 내공이 있다고 저는 그 표현에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떤 경제 오르면은 이제 이 사람 보는 눈 이게 뭐 면접 보더라도 보듯이 그 대화 보면은 이 정도 경제 대화에서 어하면 알을 알아주는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대화했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재산이 다 어느 경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질문했는데 얘기 못하는 사람들 운밖에 없고 그 자기 원칙이 똑같이 보면 이제 투자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투자의 그게 어떤 원칙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자기 스타일과 매매 원칙이든지 투자의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가를 이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그 결국은 재테크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버는 돈을 아끼는 게 있을 거고 그 번 돈을 이제 굴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굴리기.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어느 쪽에 그 포커스들을 많이 맞추나요? 솔직히 제일 안타까운 건 두 가지 밸런스. 저는 일단은 가장 피해 안 주는 건 절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가정만 들어온 거에 안 쓰는 거. 저는 자본주의 게임이 이렇게 봐요. 어쨌든 기축 통화 어쨌든 미국이 하지만 우리나라 다 모든 중앙은행 통화 찍지만은 계속 일반 사람들한테는 소비를 시켜서 계속 돈을 창출하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소비시키고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그 게임을 이해하면 이제 내가 단골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쟤들은 나를 뺏으려고 하는 국가나 이렇게 적으로 보면 돼요. 회사는 착취한다. 그럼 내가 안 쓸 권리 나이가 있잖아요. 회사는 내가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그 게임에 보면 이제 다들 은행, 금융 시스템, 소비에서 뭐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포장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행위들 저는 그걸 하면서 왜 대부분 99%는 당하지만은 안 당할 권리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절약을 저는 굉장히 강추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근데 자본주의에서 500에서 암만 절약한다 기초 생활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시간이 20년 걸리는 거죠. 자연되려면. 근데 그렇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니까 저는 10년에 이것 플러스 투자까지 투자는 이제 5%가 아니라 10% 정도 평균 수익률 그걸 목표로 했던 거죠. 두 가지 절약 다 70% 저축 10% 수익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가장 밸런스인데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저는 우리나라는 다 절약 쪽이 아니라 그 불리는 쪽에 일단 그렇죠. 너무 노동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재테크 저는 뭐 결론적인 얘기는 부동산이 너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절약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삶은 막 괴리감을 느껴야 해요. 2억 모았는데 집값 서울 집값이 평균 뭐 아파트가 6억 7억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보면 저는 제일 마음이 안 좋아요. 절약은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나중에도 그렇게 얻고 싶지만 지금도 부자처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강하고 모은 사람들도 자괴감도 크고 왜 그러면 재테크가 다른 것들이 이제 자산 버블 자산이라고 표현하지 이제 명목 자산은 어쨌든 1경 5천조가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을 벌었어요. 7년에 2억 모으면 엄청 모은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딴 데 부동산으로 그냥 훅 한 10억 벌어놓은 사람이 옆에 예, 나오면 그 느낌을 상실감. 언론에는 그 나오고 진짜 뭐 강남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내 나이 때 어떤 3, 40대의 상실감이라는 거는 우린 주류만 나오지만 이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버블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네.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뒤에 공포라고 하지만 일본처럼 보면 나중에 대비해서 좋은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돈을 투자해서 빌려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한정자산 사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서는 그 게임을 가리키는 거고. 저는 약간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우리는 성장률이지만 저는 약간은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 국채도 뭐 제로에 팔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뭐 제로 금리 20년 전부터 하고 우리나라 금리 내린다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지만은 D라는 게 뭐냐면은 월급은 안 오르고 결국은 그랬을 때 자산이 제일 폭락이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라도. 그렇죠.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일본도 그렇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부동산이 너무나 해서 다들 소위 소수들은 너무나 이게 업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어떤 목표, 그것을 달성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죽을 있는 때까지의 사람들. 존엄성. 누가 돈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경제가 어떻게 돌더라도 내 가족, 내 자신 이게 노동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가로 경제자로 하는 게 어쨌든 투자 시스템이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배당이든지 그렇죠. 월세를 받든지 어쨌든 자본주의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미국이 어쨌든 근데 그 안에서 핵심을 파악해서 인플레이션 때는 잘 투자해서 그러다 너무 업되지 말고 디플레이션 시대를 잘 봐서 투자가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걸 해서 미리 남들을 다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기 가 있다는 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인 거죠. 이치상 그러죠. 그러면 혹시 그 뭐 이루지 참 이 사람은 정말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 뭐 의지도 강하고 막 이랬는데 잘 안 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들은 뭘까요? 그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중간에 그런 거죠. 좌절.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제일 안타깝지. 저는 이제 표현한 인계치까지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투자 매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매를 패턴 만들 주식이나 뭐든지 만든다는 거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계치까지 왔어. 제가 봤어. 99도까지 왔어. 100도가 너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친구 나아쉽게도 90도까지 해놓고서 이게 뭐야. 스스로. 그러고서 소비를 하고 욜로가 되고 그러면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치 등산 갈 때 안 보인다고 저 끝이 좀만 남았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안 왔으면은 솔직히 기회비용은 없는데 이 친구들 했잖아요 노력을. 그렇죠. 그럼 몇 년간 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 언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또 그런 걸 권장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TV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 끊을 수 없죠. 미디어도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중심.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치관이 뚜렷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 돈을 이제 좀 만드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알아볼게요.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이걸 불려나갈 수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의미 있는 종잣돈, 이렇게 불어나갈 수 있는 그 종잣돈의 액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종잣돈은 개인적으로는 부부라면은 네. 일단은 1억은 무조건 모았으면 했는 거예요. 1억 정도. 1억. 왜냐면 1억이라는 게 보면 평균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 자료 보면 가구 소득이 500이거든요, 보통. 가구 소득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70%는 못 하더라도 50% 정도 하면 250 쓰고 205 저축하면 3천이잖아요. 네. 3년 정도는 이렇게 모아서 그 정도는 이제 1억이라는 숫자는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어렵죠. 이 숫자가. 그렇지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1,000만 원도 좋지만은 1,000만 원 해봤자 재테크 제가 10%라 했잖아요. 피켓에는 5%지만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야 되니까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는 그거는 부자들에게 하는 이제 자본 수익률 5%인 거고 10%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면 1,000만 원에 10% 해봤자 100이잖아요, 연애. 근데 그거를 노력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짜증나지. 네, 그렇죠. 그래서 1억이라는 거 1,000만 원이 뭐냐면 80이잖아요. 그럼 월세 80. 이래서 우리가 보면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본인들이 할 일은
절약에 취중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경제 공부하면서 절약. 3년 동안은. 그러니까 3년간은 서당계- 무조건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는 안 쓰고 버텨야 되는. 예, 그런 게 일단은 내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수행한 습관을 만들고 그러면서 재택 공부하는 거죠. 왜 투자 결국 돈이 모이더라도 두 번째 문제는 남의 돈까지 쓰면 투자에 성공 못하죠. 투자에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뭐 워런 버핏 항상 얘기했듯이 여윳돈. 가치 투자, 예, 장기 예, 투자. 왜 그러면 한정 자산 투자해서 어쨌든 5년, 10년을 바라보려면은 그러려면 그게 남의 은행을 빌리면 안 되죠. 이제 두 가지 돈은 방식이 있죠. 그랬잖아요. 은행에 빌리는 건. 근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려라. 레버리지를 이렇게. 활용하야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최근에 뭐 떠서 뭐 레버리지 효과 뭐 막 얘기해서 무슨 마법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라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투자 액수가 커져서 먹는 것도 크다. IMF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거의 800%였잖아요. 부채 비율이. 지금은 기업들이 200%도 안 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인들이 부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IMF 왔잖아요. 왜 그러면 빚이 많은 우리끼리 게임을 했지만은 어음을 돌리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버블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왜 어음을 했겠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게 20년, 30년 동안 성공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기 돈 절약하는 거 해서 3년 동안은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재테크 책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매매 패턴이든지 조금이라는 돈은 뭐 해봐도 좋지만 주식 같은 건 좀 해봐도 되지만은 일단은 뭐 제가 봐서는 투자해 봤을 때는 어려우면 최고 쉬운 것들은 채권하고 펀드 같은 거부터 왜 그러면 0%는 안 하는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서 조금 생각한 사람들은 은행이 1.5%고 5% 정도 되려고 하면은 이제 채권이나 이제 펀드, ETF 이런 거 ETF 같은 걸 잘 편하게 ETF 같은 거는 코덱스 200 같은 걸 해서 거시 좀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5% 정도 되는 거고 5% 10% 되는 것들은 이제 펀드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 거고 이제 10% 이상 되려면 이제 직접 해야죠. 아까 했죠. 저처럼 이제 건물을 줘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도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매 패턴이 완성된 사람만이 가능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그 아끼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 재테크 공부도 같이 그쵸.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 뭐 해서 1.5% 하다가 좀 더 자신 있으면 채권 공부해서 5% 정도 뭐 금리 이제 하락 시기에 채권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이제 보편적 투자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해요. 전체 채권도 안 하고 펀드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에는 몰라서 안 하는 네. 것도 있죠. 너무 대박을 노리고 몇 프로, 4%, 5% 가지고 주식해? 이거 뭐. 그쵸 그런 게 당해요. 지금 제가 펀드 수익률 이 앞전 방송에서 네. 보니까 선진국의 네.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이머징 국가가 6%. 예. 그래서 평균 한 5% 정도의 예, 딱그 수익률을 얘기예요. 잡아야 예, 맞아요.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복리로 장리로 하면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쇼생과 탈출 유급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가고 지금 일순간에 떨림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마음 평정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둘리잖아요. 대박 친구에 가려고 하고.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성격이 급해서 그럴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부자도 우리나라 빨리 되고 국민, 싶고 예, 맞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빨리 얻고 싶고.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이 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1억을 모을 때까지 정말 아끼고 전략해라 이런 말이 잘 안 먹히잖아요. 이 한 달 돈이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지출 관리를? 저는 일단은 뭐 가장 초보자들은 일단은 둘이 보면은 지출 내역을 해서 가계부를 쓰라고 해야죠. 일단 절약하려겠어. 그래 놓고 투자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습하듯이 배치해서 P2P도 예를 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갯돈처럼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이제 우리 은행 노무하지만 어떤 옛날 개처럼 자영업자가 자기 10%에 돈을 빌리고 싶은 거야. 왜 은행은 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봐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는 거 아니라 그런 것도 부부끼리 대화하면서 자기야 우리 동네에 보니까는 저 자영업자가 여기 인터넷 보니까는 걔한테 100만 원만 투자해볼까? 그 조금이라도. 이게 투자가 연습이거든. 왜 그게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 기업 분석처럼 가서 저기가 진짜 장사 잘 되나 가보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펀드도 그렇고. 그래서 은행 제일 안 하는 게 이제 은행에 넣는 거죠. 그렇죠. 1.5%. 그것도 좀 생각하면 특판 예금 넣는 게 더 좋죠. 3%짜리.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돈이 될까에 대한 신경이 곤두서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불행해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때가 제일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전쟁인데 내가 하기 싫다고 영수를 대학 가려는데 영수를 포기하고 못 가듯이 주식과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해서 투자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욕심이 생기고 뭐라 그러지? 그 거래 그런 거 이렇게 딱 띄워놓고 창 띄워놓고 하면은 왜 딸랑딸랑 하면서 막 뭐라 그러죠? 상한가 종목을 그렇죠. 팍팍 뜨고 그러면은 사람이 심리가 맞습니다. 막 쫓아가게 네, 되잖아요. 그거. 나는 막 정체된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매매 패턴은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어떤 사람 너무 극단적인 그런 거 하면 데이트레이더 불가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가치 투자가니까 그거는 해보니까 초창기 때 입사 때 전혀 안 되죠. 이게 회사도 막 나를 손을 자르고 싶더라고요. 왜 클릭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결국 그 투기해가지고 도박해서 딸 확률이 없잖아요. 네. 그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은 이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과정을. 그렇죠. 전략하고 이게 막 자기 자신의 지출을 거의 50% 정도는 저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월급 받는 일단은 거에? 저는 맞벌이 하면 50%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50% 정도. 제 의지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저축률을 우리나라에 실제 보면 이자 나가 보면은 저축률이 국가 통계치로 보면은 1%도 안 돼. OECD 가장 낮아요. 다 빚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그 얼마를 벌건 간에 모든 가정들에게 얘기해 보면 전부 카드 돌려막기 하는 데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출이 많다는 거죠. 저도 상담해 보면 다 필요하대요. 다 보면은 왜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교육비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큰 결정 보면은 마음을 먹으면은 그게 어렵지요. 모든 엄마들이 뱃속에 자기를 애를 낳기 때문에 우리 교육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선행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감 붙이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뒤떨어지는 것 네. 같고 옆집 애는 보내는데 안 보내면 왕따 되는 것 그래서 같고. 보면 제가 많이 만나면 소득이 높은 군 500일 넘고 700, 1000 되는 집은 저희 집처럼 교육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엄청 나가죠. 다른 생활비가 아니라 보통 생활비 3, 400 쓰더라도 교육비 300 하면 700에 벌써. 그런 내 나이 때에 이제 뭐 부장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금이 이렇게 700을 갖다 주더라도 800 갖다 주더라도 한 푼도 저축 못 하죠. 맞아요. 지금 이 나이에. 자, 그렇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실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빠듯하게 산다는 거, 안 쓰고 버틴다는 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쇼생크 탈출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왜 그러면은 거기 나왔지만은 그 한 줌 한 줌 파는 힘, 이렇게 장기에 대한 거. 왜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믿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 의지로 하루하루 요만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약이에요. 그게 제일 확신이 드는 거고 투자는 확신이 아니에요.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확신에서 돈이 모여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나를 통제해야지. 근데 제가 봐서 절약을 안 하는 집들의 특징은 다 투기로 가요. 다 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빌려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상이 자본주의가 워낙에 뭐 양극화됐지만 우리나라는 더 혼탁해요. 그게 이렇게 너무 깝칠 정도가 되는 사회는 정말로 피로감을 느끼죠. 그 혹시 뭐 카페 회원들 가운데서 예. 그렇게 뭔가 좀 아주 그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을 누르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나요? 예, 주식에서 제가 아는 진짜 고수죠. 그 닉네임이 송월동 아기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은퇴했을 거예요. 카페 오래됐는데 주식 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이게 주식해서 최근에 은퇴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강의장이 있어서 나눔 강의 좀 해달라니까는 자기는 진짜 고수인데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죠. 똑같아. 그 옛날에 본인이 썼던 글 보면은 매일 아침 새벽 5시 그 아침형인가 이렇게 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은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투자 원칙. 근데 그게 원칙이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서 2, 3년 전에 이제 잘 해서 결국 그때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부자 은퇴했겠죠. 그 상반기 수익만 해도 주식으로 10억 인증샷을 올린 거죠. 이야, 부러워. 근데 그거는 단타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장기. 예. 왜 그러면 우리 카페 회원이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18년 동안 한 거니까. 활동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종잣돈을 이제 모았어요. 예. 이제 돈을 이제 굴려가지고 이제 그걸 불려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 1억이라는 뭐 3년간, 4년간 아껴가지고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았어요. 그걸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그 원래는 이제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 두 가지 축이잖아요. 네, 양쪽의 축 이제 뭐 채권이나 이제 펀드 같은 건 이제 간접 투자로서 5% 정도를 노리는 거지만 이제 좀 더 공격되면 이제 결국은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 해야 되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나라는 일단 부동산 버블이 1경 5천조니까 자산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대부분 20년 내 성공담은 부동산에 부동산. 지금 자산 평가가 지금 몇십억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믿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 돈은. 게임머니 같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 게임을 해보면 나중에 해서 20년 뒤에 보자. 네가 어쨌든 그걸 유지하는지. 저는 그런 사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면서 결국 대공황이 되고 어쨌든 왜 그러면은 임금이 안 오르고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정체돼 있어요.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서 계속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 하면 원래는 다른 나라였으면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1억이었으면은 이렇게 내 집도 사라고 하고 왜 그러면은 월세 타는 대신 적정하니까.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적당 미국 같은 데는 그 정도 해서 모기지 받아서 월세 주는 건 모기지 낮고 또 적당 인플레이션 한정된 부동산이 오를 확률이 높고 그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원래는 1억 모았으면 이제 내 집부터 말하면 뺏기지 말고 근데 이 얘기를 우리나라는 못 하겠어요. 집값이 일단 비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부동산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부분 저를 동의 안 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해?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저는 어쨌든 제가 아는 후배들 30대가 온다면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그 방송 나갔던 분도 예. 그 관련된 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집을 사는 거는 돈을 묶어두는 거라고 돈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굴려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 기요사키도 그런 얘기 했죠. 그 부동산은 왜 부채인데 왜 저렇게 자산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들어올 시스템도 없이 이자 나가고 남의 은행한테 나가는데 세금 나가고. 저처럼 건물 져서 월세를 받으면 은행에 돈을 잘 빌려서 그럼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절로해서 내가 은행에서 3%를 빌려서 부동산 담보대출 3%를 받아서 내가 월세를 10% 받으면 7% 남잖아요. 이런 돈은 잘 하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 버블을 이 가격, 아파트라는 가격을 믿고서 이게 7억이 8억 될 거를 믿고 이 믿음으로 월세 이자를 나가잖아요. 다 이 구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다들 통해는 왔는데 네, 저는 뭐 어쨌든 이제 저는 외로운 소수니까 지금 이제 1억 가지고는 이제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하면 뭐 저는 주식을 주식이라든가 좀 차라리 저평가가 차라리 주식이 근데 주식을 하면 진짜 어렵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어렵다고 직접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나라 퍼를 보더라도 10배 범위 그렇죠. 우리나라 정도 성장률이면 원래 20배 정도 가야 돼요. 그 정도는 종합지금 5천도 갈 수 있는 나라인데 맨날 북한 때문에 삼성전자 갔으면은 뭐 미국 갔으면은 시가총액이 한 800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300조밖에 안 되고 500.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도 일단은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그쵸, 이걸 저는,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뭐 이렇게 단기 투자로 이렇게 전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그게 실제 보면 아까 그 친구도 있지만 굉장히 내공이 단단해야 돼요.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기도 어렵고 부동산 이래서 저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지금 현 상황에서 아니 그럼 우리 주인장께서 그 1억을 초창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굴렸는지.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했죠.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면서 했죠. 그래서 주식도 하고 직접 투자해야 됐고. 그러니까 저는 가치 투자를 해서 어쨌든 3번의 가치 투자. 부동산으로 3번 샀죠. 부동산은 아파트는 3번 사서 마이너스 5천. 주식 가치 투자는 3번이에요. 지금 평생토록. 그래요. 그럼 어째 주식으로 번 게 지금 5억이 넘죠.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 다 낸 거.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LG전자 지금도 계속 7년째 4천주 가지고 있어요. 부회장만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15만 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11만 갔는데 떨어져서 다시 6만 원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믿는 거는 LG전자 정도는 15만 원 갈 것이다. 그거는 뭐 안 팔아 죽어도.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의해서 사람의 심리가 흔들려 가지고 팔았다가 더 떨어질까 봐. 그러면 이제 서브프라임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떨어지죠. LG전자.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 힘 때 떨어지는데 그거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의 내공이 그냥 우린 단순하게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체를 통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대부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존리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그 가치 투자의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왜 흔들리냐는 거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 정도 내공은 굉장하다 봐야죠. 네. 그냥 쳐다보지 마. 여행을 떠나. 근데 그게 일반인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가 된 그렇죠.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또 사람 마음에는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아다 더 떨어지면 밑에서 바닥에서 산다. 그 마음에 그게 이제 이게 근데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죠. 그 외도라고 말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사랑해야 가야 되는데 잠깐 왔다 갔다 이거 맞아요. 똑같이 근데 같이 투자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변지 없으면 지켜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 이게 우리가 뭐 해서 이런 거 하면은 자기 마음 변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소신을 갖는 게 이제 그러면 경영 환경도 알아야죠. 전 세계도 알아야죠. 이 업황도 알아야죠. 전자업계. 그리고 LG전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분석도 다 해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보편적 투자가인데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남의 말을 듣고 절약도 안 하지, 공부도 안 하지, 욕심이 많지, 멘탈은 약하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본인이 나한테 오면은 왜 네가 잘 돼야 되는지 설명 좀 해줘라. 절약도 안 하고 왜 누군가의 절대자가 있다면 믿지 않지만은 왜 너만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냐. 보편적인 길을 가야지. 투자가 5%전 세계에서 그 게임을 잘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해서 안 하는 거 해서 절약해서 그건 네가 잘하는 거니까 야, 네 덕이야, 네 복이야. 확률이 높잖아 이제. 투자에 공부해서 맞아요. 마음 공부까지 이제 가장 들어가면 이제 투자의 완성이 되는 거지. 종잣돈, 공부, 가치를 볼 수 있는 공부. 이게 주식을 잘하려면 이제 여윳돈. 제가 얘기하는 이론은 여윳돈, 그다음 지식, 아까 통찰 이런 거, 통섭이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두 가지 가지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멘탈, 마음 공부, 수양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자기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면은 반드시 성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뭐 실패할 게 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건 꾸준해요. 그냥 절약하는 거, 그다음 그게 아까 종잣돈 모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건 계속 공부 있잖아요. 경제신문 이런 거 머니톡 같은 거 보면서 유튜브를 보든지 좋은 거 보면서 계속 통섭하고 읽고. 그러니까 남의 것만 계속 소비하면 안 돼요. 통섭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만의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남이 쫓아가면 원숭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거고 마지막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걷기나 이제 읽기, 수양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러면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저는 8만 보 걷거든요, 일주일에.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면 그거는 뭐 누가 됐든지 고요한 시간에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유도 하고 그다음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절약. 근데 난 기본기를 그래 강조해요. 옛날에도 현우 이코노미스라는 시즌 2 이제 그게 방송이 6개월 됐는데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네. 시즌 2 EBS에서 몇십억 주고 했는데 거기서 멘토로 나갔는데 거기의 목표가 1,000만 원 모으기거든요. 멘토 4명 중에 제가 1명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팀의 그 27 평균 멘티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건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재테크 관련된 게 아니라 그걸 줬어요. 이 미밴드를 주면서 걸어라, 읽어라. 근데 거기 피디님은 의아해하더라고요. 왜 재테크하는데 왜 걷냐? 왜 그래? 그게 소신. 왜 그래? 젊은 사람들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벽 보고 희망 없다고 하지 말고 걷고 뛰는 거는 힘들다면은 걷고 읽고 그리고 절약해. 그리고 1,000만 원, 그게 프로젝트가 1,000만 원이었으니까 6개월에. 야, 그러네요.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뭐냐면 생각이 복잡할 때는 걸으면 무작정 걸으면 머리가 비워지고 맞습니다. 정말 정리가 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강추하지. 그럼 뭐 니체도 잘 걷고 옛날 칸트도 잘 걷고. 아, 그래요? 뭔가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재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알아요. 네. 아, 이거 부동산에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주식이 나. 이런 이제 남편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한국에선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갈등 생길 때는?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엄청 구박받았죠. 아까 저는 이제 가치 투자 3번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삼성카드 사서 이제 그때는 제가 같이 분석하니까 저희가 LG카드 다녔는데 네. LG카드가 너무 상장되는데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근데 우리 건 못 사니까 비상장주인 삼성카드를 분석해 보니까는 싸. 그래서 그때 이제 2천만 원 종잣돈까지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00%가 번 거예요.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주식하다가 이제 LG카드 또 거의 상패처럼 돼서 그래서 또 하고 근데 와이프는 그 과정 다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같이 투자하는 제가 알던 회사를 이제 그 당시 KBT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해서 똑같이 2천 벌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LG카드 나중에 안 됐지만은 네. 2천 벌었으니까 자기가 2천만 원만 저걸 사볼게 라고 해서 2003년도에 샀어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마이너스 90%. 엄청 그때 벤처 버블 깨질 때. 뭐 그 회사 자체로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계속 있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2년이 되니까 못 팔았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몇 년 뒤에 보니까 너무 저평가된 거야. 퍼 PBR 이런 게. 그럼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우리 저축을 5천씩 저축하니까는 물타기 하자. 그래서 1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 당시 2천원 재산으로 보면은 그 순자산이 3, 4억 정도 되는데 1억은 엄청난 돈이었고요. 그렇죠, 30%. 근데 마이너스 70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니까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와이프는 모르잖아요. 가치를.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자기야. 근데 와이프는 이제 때때로 우울할 때마다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이걸 왜 샀냐. 그때 너만 부동산을 하나 샀으면. 그렇죠. 그 모욕과 무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넘긴 거죠. 그래 내 몸을 팔아서 1억 만들 테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하자, 자기야. 그러니까 네 몸을 팔아도 1억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못해서. 아, 정말 슬픈데. 그렇죠. 그래서 지키고 그러다가 그게 10,000원 돼서 1억 5천 정도 돼서 50% 수익이 날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팔았어요. 그럼 목표가 그 2만 원이었으니까 10,000원 된다고 팔면은 그러다 다시 50% 됐어요. 그때도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2005년도에 1억 해서 소신 지켜서 그게 2013년에 그 1억을 마이너스 50% 같은 마이너스 70까지 갔던 그 1억이 3억 5천 돼서 230%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경제자유인의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인 건물을 짓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아파트 산 게 아니라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땅을 그 땅값을 그 주식을 판 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그 답이 있는 게 일단 어떤 상황인가 뭐 마이너스 70, 90이 나도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을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 가치가 어느 정도. 근데 와이프는 모르고 불안하니까는 너 1억이라는 게 마이너스 70이 언제 기다리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견뎌야죠. 왜 그래요? 소신 있는 사람이. 모욕은 견뎌야죠. 그러니까 보통 승질나서 팔아버릴 텐데. 네, 그러고 싶었던 게 진짜 강했지만은 또 소신이 그렇죠. 저는 네. 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고비마다 그러니까 좋은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아주 위기가 있었네요. 당연하죠. 그걸 이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저는 그걸 마음 공부를 해요. 그게 부부 간의 관계. 왜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차를 팔아버릴까? 이 부부싸움 이렇게 계속 할 걸? 그렇지.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 그래도 아니다. 근데 그러려면 안 팔면 또 이게 몇 년간은 계속 때때로 생각날 때만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약점이니까. 계속. 승질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일 에피소드지만 그거 건물을 읽고 와이프가 자기한테 그 명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권력 넘버원이 가지는 권력이구나. 야. 그러니까 구박은 구박대로 하고 결과는 다 가져가고. 야. 근데 안 줬습니다. 제 명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구박을 받았는데 지켜야지. 그렇죠. 아니 근데 잘 지키실 것 같아. 그 구박도 견뎠는데 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잘 지켜야지. 이제 그럼 재테크 공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죠. 재테크 책들. 근데 보면은 이제 경매책 보고는 모든 부동산 책 보면 다 비슷해요. 원리는 다 핵심이 레버러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거래량 보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지금의 과거의 데이터고 이제 계속 그거 흐름을 계속 간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거를 계속 하겠죠. 네. 저는 어쨌든 그건 자기 철학이니까 뭐 각자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워런 버핏 책 그러니까 매매를 할 텐지 데이트를 할 텐지 훈련은 또 데이트도 훈련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저는 저하고 안 맞으니까 못했지만 뭐 본인이 또 기계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럼 뭐 1%를 먹고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성향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야 되고 그 전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중요한 책들은 좀 약간 추천 소설 같은 것들은 좀 뭐 사피엔스 책도 좋고
뭐 좀 추천을 좀 가장 괜찮은 한 세 곳만 추천해 봐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책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 그렇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것만 보세요 딱. 왜 그러면 왜 나머지는 이제 책 장사니까 이것만 첫 번째 책 그거 보고 어렵지만은 피케테 책 어려워요. 아, 근데 그래도 불구 좀 더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21세기 자본 피케테 책 한번 제목부터가 좀 엄청나게 어렵죠. 결론은 이제 뭐 노동 수입은 그러니까 재택 투자 이 100년 동안 보면은 투자의 본질은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구나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5%가 나오거든요 이제. 네. 그다음에 돈의 원리라는 또 책이 있는데 만화책인데 그게 잘 보기는 어렵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게 나와 있어요. 돈의 원리라고 뭐 만화책들에 가서 뭐 진짜 기축통화부터 미국에서 쓴 책인데 굉장히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책. 그 요즘 참 책을 안 읽는 시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제책은 아마 더 읽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일단 뭐 돈 벌고 싶으면 배워야 되니까. 네, 저는 회사 다닐 꼭 읽으라고 해요. 한 일주일에 한 권. 저는 250권 읽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워런 버핏도 책을 1년에? 네, 250권이요? 예. 많이 하루에 그게 이제 통섭이죠. 이제 전 세계를 관찰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 자식이나 현명하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가장 많이 읽고 오바마도 책 많이 읽고. 그러니까 경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책 읽기일 거예요. 걷기 아니에요. 걷기 아니고 나하고 비쌀 거예요 거의. 우리는 막 여행 갈 것 같지만 진짜 그러니까 많이 막 놀고. 진짜 돈 많은 사람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인들은 책 하긴 읽고 워런 버핏도 계속 책 읽는다 책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실전 재테크를. 언제 실전 투자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지. 저는 왜 그래 모든 게 각자 도생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가 원칙이잖아요. 자기가 종잣돈도 마련했다. 자기도 어느 정도 내공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그게 이걸 진짜 던져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이론만 매주, 아는 그쵸. 거하고 네. 실제 그러면서 자기 시장은- 매매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잘 경험을 쌓아서 성공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점이야 뭐 본인들이 판단한다 치더라도. 제가 뭐 보편적으로 너무 뻔한 얘기죠. 뭐 워런 버핏도 똑같은 얘기죠. 가장 싼 걸 사면 되는 거죠. 저평가된 거. 가치 있는 거. 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절대 어떤 식이 오더라도 이거 싸다 절대적으로 싼 거. 땅값 싸든지 이거는 죽었다 깨나 다른 거 못 얻어도 얘는 괜찮을 거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지지 않는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존니 대표 모든 사람들이 비싸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LG전자가 그런 거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거 듣고 또 다른 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각자 소신이니까. 그래서 자기 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LG전자가 좋아 이래서 갖는 게 아니라 LG전자 구체적으로 어떤 그렇죠. 경쟁력 때문에 좋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여기서 반이 더 떨어진다 해도 안 파는 그렇죠.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회사가 시가총액의 매출 60조에 시가총액 10조짜리는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300조고 얘는 10조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구글이 필요한 기술 다 가지고 있는데 LG전자가 내부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약간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또 가전사 그런 걸 다 아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저걸 저평가시켜서 계속 자기네끼리 하지만 나는 버티는 거죠. 왜 그럼 나는 외국인 기관보다는 시간이 더 많거든. 털리대도 안 털리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이건 뭐 그냥 우리 주인장의 개인적 의견이죠. 그 이제 그렇게 뭐 투자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30%, 50% 떨어졌어요. 아까 뭐 물타기 마이너스 50도 갔었죠. 예. LG전자도. LG전자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가치주들을 일단 사면은 일단 많이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살 때는 떨어질 거 예상 안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살 때 LG전자 6만 원대 샀는데 그게 뭐 3만 얼마까지 떨어졌죠. 네. 그때 4년 전에. 그리고 11만 원까지 최근에 갔었어요. 그때는 안 팔았어요. 목표는 20만 원이니까. 15만 원이니까. 15만 원. 4천 주 곱하기 15만 원, 6억에 팔 거다. 그렇게 막 절반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돈이 있으면 물타기? 우리가 보통 물타기 한다고 근데 그러죠. 그거는 개인적인 원칙은 그냥 저도 딱 그 정도 있잖아요. 그 투자 금액. 그 정도에 안에서 왜 그러면 사람이 물타기를 하진 예, 않고. 그쵸.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환경에서 그 돈 가지고 이제 그냥 기다린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보면은 테인트 주인이 아까 전쟁하는 것 불행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저는 2013년 이후에
투자한 게 없어요. 그냥 왜냐면 건물 지어서 월세 받고 그 건물 질 때가 고민했었고 그때가 2013년도가 LG전자에서 샀을 때 그때 의사결정하고 지금은 그냥 그치. 6년 내내 그냥 투자한 거 기다리는 거예요. 월세 받고 더 자산 놀아나고 그러면 매일 걷고 읽고 이게 자윤이거든요. 그러면 은퇴를 했다 해도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역시 절약하면서 철학이 아니라 전 목표가 없어요. 스파크 타고 다니는 게 웬간은 다 걸어 다녀요. 저한테 쓰는 돈은 한 달에 뭐 3,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술 사주는 거. 술값은 내가 다 내. 왜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자유의 상징이거든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모여서 다른 사람 뭐 돈 누가 낼까 생각하지 그냥 내낼게. 편하게 왜 그렇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이 자리에 온 게 이 자체가 어째 만남이 그러면 그 카페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 같은 게 예. 많이 있던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일단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나눔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노블리스 오브제처럼 제 카페가 일단은 광고가 없죠. 원래 광고를 했으면 이 정도 카페면은 1년에 10억씩은 벌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100억은 벌었겠지 이미. 워낙에 배너 광고든지 뭐 스폰 받고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안 하죠. 그거는 뭐 남들이 그걸 제일 존경하는 모습이죠. 부자 애들이 가장 하는 거는 형님 왜 안 하세요? 예요. 자기 결혼 절대 왜 안 하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주인장이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주인장이라는 배너 광고를 해서 봐라? 그거 되게 교만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정규 강의가 있고 나눔 강의가 있어요. 나눔 강의 뭐냐면은 보통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하면 이제 5만 원, 3만 원 특강료를 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벌써 200회가 됐죠 거의. 200번이나 이제 유명한 분들 초대했는데 다 10,000원만 내면 들을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다른 데 가면 뭐 재테크 유명한 카페 가면 다들 3만 원, 5만 원이죠. 그래 이런 거는 활용하셔도 참조하면 돼요. 똑같은 강사가 여기서는 저희 쪽 하면은 이제 어쨌든 왜 그러면 저는 이제 나눔 강의니까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겸손 초대할 때 나눔이니까 성공하셨으니까 이제 좀 나눠주세요. 30%만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100만 원 들어오면은 80만 원 들어오면은 만 원이 80명 들어오면 8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30%를 그 교통비 되니까는 무료는 아니고 그분도 괜히 너무 그렇죠. 나눔 강의지만은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운영비 내고 잡지 주고 적자 안 나게 목표가 이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10년째 이렇게 제가 성공한 경제적 자유 유일하게 보니까 카페 주인장만 경제적 자유인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계속 남들은 돈을 벌어도 더 벌고 맞아요. 더 벌려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부채감이 거죠. 있더라고. 내가 목표는 저렇게 돈에 저렇게 아픔 있어가지고 돈 해서 저렇게 교만하고 이런 애들을 만든 게 아닌데 자유인인데 왜 자유인 없지? 그러면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10년째 강의를 17,000명 정규 강의를 한 거죠. 많이 했네요. 정규 강의 숫자는 그리고 그분들하고 디프를 매주 하죠. 왜 그래? 소통. 물어보면 질문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소통하려고. 그래서 12,000명하고 거의 디프를 했죠. 그래 대한민국에서 정규 강의 10년에 가장 지금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만나서 누구 하나는 그래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카페를 통해서 허상이 아니라 진짜 경제자인이 뭔지, 네가 해야 될 게 본인이 해야 될 게 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냥 그 말의 의미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뭐 먹고 살 걱정 없는 거 뭐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까지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더 좋죠. 저는 자연스럽게 자유가 주어지면은 자기를 더 돌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서울대도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계속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라 그치. 교육 시스템이나 주입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난 제자분 중에서 뭐 서울대 치대 나왔던 어떤 형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들 40살 이 나이 넘어서 매너리즘 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걸 뽑고서 이게 내 삶인가?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를 계속 애들도 크네. 근데 자기가 무기력한 거 우울증이 오고 남들이 좋다는 거야 다. 근데 그 사람은 자유로 지어주면 자기가 좋은 걸 찾겠지. 왜? 애들도 컸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를 돌보면은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가 이게 지구여행자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 자본주의 지구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예라는 이 구조 있죠. 대부분은 그 안에 쳇바퀴에서 교육받으면서 그런 것도 뭐 88세대부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수많은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얘기. 그래 너무 절망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 봐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는 저처럼 후배들도 우리나라 사회는 저축을 할 수 있어요. 핑계 댈 거 없어요. 본인이 소비하면 싸게 하려면 싸게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미 투자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거. 지금 부동산 비싸지만 또 저평가된 거 찾으면 있어요. 부동산 그렇게 자산이 많아지는 거 아닌데 조금 월세 있잖아요. 수익률 5% 10%짜리 찾으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있는데 다들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를 그렇죠. 희망이 얻으려고 없죠. 하니까 높은 벽만 느껴지고. 그렇지, 답답한 거지. 네, 그러네요. 정말 그 좋은 목적으로 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뭐 그 카페와 관련해서 뭐 좀 더 뭐 큰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앞으로? 그건 없고요. 일단은 너무나 커졌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20년 전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하면 식견? 먼저 봤다? IMF 이후의 세대? 지금 파이어족도 미국도 나오지만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는 실체를 먼저 느꼈다?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래? 먼저 씨앗을 뿌렸는데 20년 뒤에 80만 명이 다 와서 지금 투자하겠다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내가 얘기했을 때 야 무슨 회사원이 돈을 벌어. 뭐 절약을 하냐 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년 전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잠깐 이게 또 다른 시기를 또 보는 거죠. 저는 20년 뒤를 보면서 뒤가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할까 그런 거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먼저 그 길을 계속 외롭게 가고 있으니까는 네. 하여튼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건 좀 평범한 모습일 건데 딱 거기에서 멈추고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게 저는 말씀 나누면서 정말 뜻밖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만의 여기에는 정말 확고한 철학과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뚜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한테도 좀 가르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거는 암만 좋은 뜻이라도 부모는 가장 기다려주는 게 가장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그걸 필요로 할 때. 최근에 이거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1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책일 여름에 엄마하고는 좀 대화를 잘 안 해요. 엄마는 이제 스카이 가라고 그러고 왜 그러면 엄마는 이제 자기 소통을 하고 싶은데 압박을 하나 보죠. 그렇죠. 남자들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락하면은 바보처럼 취급하고 근데 아빠는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쨌든 교감 연수 들어갔을 때 둘이 있을 때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책을 빌려오더라고요. 나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재테크 공부하라. 근데 레버러지 책하고 환율과 이걸 책을 빌려왔더라고요. 어려운 책인데. 어려운 책들인데. 그래서 내가 칭찬했어요. 그때. 왜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렸던 건데 이럴 때 잘했다. 자본주의사 아빠가 그때 타이밍에 너 어떻게 이거 빌렸냐 이렇게. 그래갖고 최근에 또 진화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경영학과 가고 싶다고 펀드 매니저 그러면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싶대요. 엄마 몰래. 엄마한테 알면 안 된다. 네가 만들어도 되겠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계좌 있으니까 100만 넣어줄게 그냥 해봐. 너무 에너지 쏟지 마. 얼마나 어려운지만 느껴. 혹시 아니야 네가 이렇게 계속 해서 하다가. 매매 패턴 만들어서 10년의 시간에 17배에서 27배 펀드 매니저 돼서 돈 관리 멘탈을 잘 관리해서 남의 돈도 운용 잘해서 펀드 매니저로서 최고가 될 수 있을지 아빠는 그런 거를 그냥 가. 그런 뭐가 없냐 네가 뭐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너 혼자 어려서부터 그 금융교육을 배우면 뭐 확실히 달라지겠죠 인생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보여주니까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조언해 준 건 없어요. 미리 이렇게 해라. 와이프는 계속 뭐를 하라고 그랬고 저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들었을 때 마음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조언은 타이밍. 예를 들어서 실현당했을 때 그때 얘기를 아빠가 그러니까 모든 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믿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또 어렵죠. 투자만큼 어려운 게.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아요. 막 떨어졌다 이게 기복이 있으니까. 모든 부모가 하는 좋은 행위는
미안하지만 걔한테 벽이에요. 조언이 아니라 걔한테는 나중에 봐서 그 치과 의사처럼 50에 가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계속 책을 읽고 경제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온 것들이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끼쳤겠죠. 드네요. 왜 그러면 집에서 10년 있었잖아요. 다른 아빠들은 부장 회사 이 정도 나이에 회사 가고 했는데 걔는 우리 아빠가 못 사는 게 아닌데 잘 사는데 왜 저렇게 살 수 있지라는 그래서 내가 교육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나름대로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자기도. 돈은 벌고.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저도 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또 나중에 또 좋은 시간 좀 저는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유의 예. 시간 좋은 이렇게 자유의 너무나 뭐 저는 봤을 때는 이게 좋은 뜻을 전파하는 거는 언제든지 저는 불러주시면 네, 한번 또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만드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